네, 그래서 조립 완료했는데 이쁘네요. 네, 홈카페에서 이쁘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항상 볼 때마다 한 잔 내려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네, 홈카페를 정말 즐겁게 오래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원을 한번 인가를 해볼 거고요. 추출 준비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빠른데? 이게 진짜 된 게 맞나? 2분도 안 걸린다고? 나는 한 5분은 걸릴 줄 알았는데. 오, 네, 들어왔습니다. 버튼에. 그러면은 한번 추출을 일단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아직 메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18g 정도 도징을 해갖고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리뷰터는 안 쓰고 그냥 템핑만. 샷글라스가 없구나. 첫 샷은 실패. 편집할 거예요. 기가 막힌다. 사실상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비교할 거는 진짜 아니다. 네, 추출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출이 다 하시면은 네, 포터필터 빼주시고요. 안에 이렇게 물퍽 없습니다. 여기 3웨이 밸브로 이제 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물들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반드시 흘려주시고 난 다음에 마른 행주 같은 걸로 해갖고 스크린 바스켓을 반드시 닦아주세요. 네, 이거 해주신 거하고 안 해주신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커피 오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물로는 그게 다 흘러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 자체가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제 스크린 바스켓에 구멍을 막을 수도 있고 거기에 쌓이게 되면은 이제 스크린 바스켓이 이렇게 편편하게 붙어 있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빨리 네,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추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행주로 안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저울을 밑에다가 두고 포타필터를 이제 결합을 시켜도 사실상 이제 샷글래스가 들어갈 공간이 네, 없습니다. 보시면은 네, 정말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샷글래스보다는 조금 낮은 샷글래스를 찾아서 쓰셔야지만 저울이랑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울을 더 높이가 낮은 거를 쓰시면 상관은 없는데 아마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팀을 한번 켜볼 거예요. 그래갖고 스팀이 준비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 42초. 스팀 압력은 미쳤고
완벽합니다. 진짜. 에휴.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재밌는 거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은, 스팀을 키면은 스팀이 준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한 40초, 45초 정도 걸렸었죠. 스팀이 불이 들어오기 전에 한 10초 정도 전쯤에 스팀을 시작을 하면은 스팀이 더 강력하고 더 빨리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스팀이 완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보일러가 히팅을 하고 있을 때 스팀을 시작을 하면은 스팀 하는 내내 보일러가 이제 그 원래 세팅되어 있던 온도로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스팀하는 내내 보일러도 같이 작동을 해갖고 오히려 더 스팀이 세다라고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10초 정도 당겨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0초, 35초 정도 됐을 때 한번 스팀을 시작을 해볼게요. 실제로 더 빨라지는지. 30초에 시작해 볼게요. 오, 뜨거워. 아니, 온도까지 올라가는 때 걸리는 시간이, 네, 스팀을 일찍 틀었을 때 거의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25초 정도면은 전부 다 스팀을 완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꿀팁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팀이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스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추출을 또 연이어서 할 일이 생기시면은 반드시 열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일러 자체가 스팀 온도에 맞춰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스팀 끄고, 네, 이런 식으로 열수도 좀 빼주고, 가급적이면은 스팀도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약간 보일러 자체를 조금, 네, 온도를 좀 내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추출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은, 프리 인퓨전 비슷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제 추출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스팀을 켜놓은 상태에서 한번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보세요. 스팀을 이렇게 켜놓고 물을 누르면 물이 되게 조금씩밖에 안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스팀을 잠그면 나오는 물량이 다시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해갖고 처음에는 스팀을 킨 상태에서 추출 버튼을 누르고요. 점점 스팀을 닫아가면서, 네, 플로우 레이트를 자체를 이제 점점 늘리는 약간, 네, 그런 거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지. 그래서 스팀을 먼저 틀어주고 추출 버튼을 누르고요. 점점 줄여볼게요. 오. 평소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추출이? 오, 일단은 오늘 뽑은 샷 중에서는 이게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괜찮은데요, 진짜. 꼭 한번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맛도 이게 제일 괜찮아요. 스팀을 튼 상태에서 추출을 하고 스팀을 닫아준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플러싱 청소하는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포타필더 이제 바스켓을 좀 빼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팝셋 구멍을 여기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넣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스켓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청소하는 커피 세정제가 있는데 인터넷에 보시면은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근데 한 통 사시면은 정말 주구장창 쓸 수 있으니까 꼭 사셔야 되고요. 딱 한 꼬집보다 조금 더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절대로 이거를 뭐 엄청나게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커피 세정대에 나와 있는 뭐 스쿱으로 이렇게 한 스쿱인데 그건 너무 많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네, 물을 한번 흘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청소솔 갖고 네, 좀 큰 덩어리들 붙어 있는 것들은 네, 청소를 먼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으로 닦아서 주시고 한번 네, 그러면은 이제 백플러싱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타필터 장착하고 틀었다 껐다를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일반 업소용 머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해요. 근데 얘는 그렇게 길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짧게 한 이 정도. 안 막혔다. 아이씨. 안 막히는데? 내가 잘못하는 거야? 이러면 안 막히지. 뭐지? 이 당혹스러움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이렇게 구멍이 다 막힌 이런 누드 바스켓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은 상태에서 정말 짧게 정말 한 2초 3초 길어야 이런 식으로 더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계에 무리 갑니다. 네, 이건 업소용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로 이제 세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한 5번, 7번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히 깨끗하게 닦은 것 같지만 또 보면은 네, 커피 찌꺼기들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약품으로 했으면은 물 좀 뿜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약품 없이도 백플러싱을 또 한 5번 정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약품 청소는 매일매일 드시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만 하세요. 2번만. 네. 평소에는 그냥 약품 없이 백플러싱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깨끗하게 닦아서 물만 뿜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약품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 주셔야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갓지아는 정말 항상 쓸 때마다 느끼지만은 84만 원으로 나올 수가 없는 퀄리티의 에스프레소. 네, 정말 가정용에서는 과연 이거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에스프레소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데일리로 커피를 마시는 데에는 진짜 단 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덕질하고 싶으면은 당연히 더 좋은 걸로 넘어가야 되고요. 좋은 걸로 넘어갔을 때 단순하게 기계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 마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또 거기에 따른 좋은 그라인더도 또 딸려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보다 더 좋은 걸로 세팅을 하시려면은 정말 수백만 원 정도는 들여야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렴한 머신들,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런 머신들도 꽤 괜찮은 품질의 커피를 만들어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관리를 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정비를 했을 때 정말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저렴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집에 들여놨을 때 과연 그게 오늘 구매한 그 머신이 내년 그날에도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정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사용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머신은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니까
조금 시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저는 적어도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짜 클래식 프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조금 어설픕니다. 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성능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고 요게 아니고 네, 이 정도 급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로 시작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비도 하고 관리도 할 수 있어야지만 네,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덕질 안 하고 데일리 커피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의 머신은 없습니다. 네, 이 이상은 무조건 덕질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